자, 댓글 조작 사건 6.13 지방선거 한복판에 왔고, 자, 경남지사 선거 불이 붙었습니다. 김경수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예비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맞상대가 있죠. 한국당의 김태호 예비 후보는 관련해서 이 김경수 의원 이번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후보도 우리 경남의 훌륭한 또 자원이고,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의 그 중심의 소용돌이에 거론되고 있다는 게 참 저도 놀랍고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김광석 부장님 보통 예. 나와 그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부터 세우고 보는데 안타깝다고. 네, 지금 현재 김태호 전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근데 저렇게 지금 현재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난 쪽으로 하면은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포용하는 이미지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오히려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래도 통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댓글 조작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에 진짜 한복판에 왔고 그게 주요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현재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인 셈이죠. 댓글 조작 사건하고 남북 관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일종의 순풍으로 작용하고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일종의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순풍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댓글 조작 사건은 일종의 역풍이라고 한다면, 배가 순풍과 역풍을 동시에 맞으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결국 어느 바람이 더 세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 조건 때문에 수치를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권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네.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거에다가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경남에서 누가 유리하냐 이건데, 경남에서는 이번에 이 드루킹 사건이 있기 전에는 김경수 의원이 수치를 소개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부산일보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기 이제 좀 전에 그 관련돼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네,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약간 저 차이로 지금 김태호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는 바로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기 또 논쟁화되기 전인 4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지켜봐야 여기서 저 정도 차이면은 이제 10%가 조금 안 되는 저 정도인데, 이제 소위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약간 넘나드는 정도의 앞선 거로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드루킹 사건에서 현재 드루킹은 어떻든 좋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그거를 방어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게 변수는 드루킹 사건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슈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더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조기에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경남 선거는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이게 드루킹 사건이 장기화된다면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권에 영향을 일단 직접적으로 주고.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울경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데서 지금 가장 그래도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부울경 지역이에요. 여야 간에.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수도권과 이 충청권, 충남 같은데,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원래는 여당이 대구 경북 빼고는 동진 정책을 해서 부산 경남에서 우위를 지켜서 한 최대 15곳까지 노려보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판세가 좀 유동적이 되면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즘 정치 상황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제대로 된 스피커가 없다는 거에 저는 가장 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야당들이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비난이 과연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그리고 국가기관을 이용한 대선 조작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같이 피켓 들고 굉장히 열심히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별로 그렇게 뭐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혹이 존재하고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련의 행동들이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우리나라 그 사회, 정치 사회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뭐 순풍과 역풍의 크기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그 사건들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동의하겠느냐라는 비판의 설득력이 떨어지죠. 네,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또 만약에 관련해서 야당도 반론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의원에서 이제 경남에 잘 알기 때문에 네. 이제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요 또 이렇게 또 SNS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문 정권의 몰락 과정은 참 빨리 왔다. 6.13 민심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글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늘 선거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 전에 김재 변호사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엄청난 폭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경남 지역의 선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울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던 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과정을 통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상 경찰과 사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여야의 거의 동등해야겠죠. 최소한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보건대 당시 울산에 대해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에 대했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일부에서 과거에 보수정당이 있었던 댓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결국은 구속이 되거나 사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여기에 대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기소가 돼 있지만 기소된 혐의의 군사이버사령부나 댓글 사건에 대한 기소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들과는 무관하게 지금 있는 사건들을 가게 됐을 경우는 대통령 선거의 과정 속에서 만약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는 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깔아둬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양측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